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은 대테러 센터에서는 무슨 보고를 받거나 내용을 발표한 게 있나요? 똑같이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관련 내용을 상황보고서를 받았고 예. 저희들 간부진에게 내부 공유만 하였습니다. 예,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살인 미수 테러 사건 때는 보고를 받았고 공개한 적은 없지만 아무튼 흘러나가서 널리 유포됐다. 그래서 지금 그 경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직접 발표한 적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테러 여부에 대해서 지금 대테러 센터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그랬죠? 테러 여부에 대해서는 국정원 합동조사팀에서 1차 초동 조치 판단 결과 테러 여부를 판단하기는 좀 제한된다. 그래서 수사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수사 결과는 지난번에 간이 보고는 있었죠?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검찰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결과를 보고 아마 판단을 할 것으로 최종 생각이 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테러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게 네. 저희들이 통보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대테러 센터에서는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해서 이게 테러다 아니다라고 봤을 때 지난번 행안위 답변 보니까 테러는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테러 방지법상의 테러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대요? 판단할 수 없다라는 판단할 수 취지로 없다. 제가 왜냐하면 거기 저희 그 테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라고 법령에 나와 있어서 센터에서 이게 테러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현재 적절치 않다. 이렇게 국정원이 이런 판단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테러 행위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런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판단의 주체는 대테러 센터가 아니라 국정원이 되는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물어보는 게 좀 의미가 없네요. 대테러 방지법상의 테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테러 센터에 좀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국정원 판단 영역이라고 하니까 물어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 대테러 편집법을 저희도 보니까 공중을 협박할 목적을 지닌 폭력 행위 일종의 테러를 규정하더라고요. 네, 공중을 그러면 경찰이 발표한 거 보면 명백하게 살해 의도가 있었고 대통령이 안 되게 할 목적, 그다음에 선거에서 다수당이 못하게 할 목적이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의도된 폭력 행위인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 테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답변 드리기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해석을 못하겠다. 우리 임무가 아니다. 아니 꼭 그거보다도 좀 정확하게 어떤 뭐 수사 결과가 좀 상세히 있으면 이제 합동조사팀이 판단을 할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언론 보도 내용만 이제 확인이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대테러 센터에서는 지금 현재 조사를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합동조사 한다는데.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테러 센터에서 이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정원 합동조사팀의 영역이고 앞서 어떻게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갔느냐 문제는 2주 정도 해서 자체 조사는 끝났고 경찰로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요 문제에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이렇게 확인도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할 텐데 혹시 그렇게 될 상황이 생기면 저희들은 최대한 협조해서 그 사항까지도 좀 명백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대테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또 보고하는 그런 정도 역할 외에 테러 방지를 위한 테러 대응을 위한 하는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테러라고 정도의- 판단되기 전에는 우리 내부 공유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테러 관계기관에게 사항을 공유하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테러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대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테러 방지법에 보시면은 뭐 확산 방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초동 조치. 그 이제 기본 개념은 테러가 진행 중일 때는 그런 사항들을 즉각 조치할 사항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결론 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전부 공유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대테러 센터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맡고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되겠네요. 네, 테러 발령 예, 됐습니다. 이전에는 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익위원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가 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건인데요. 이게 현재 지금 권익위에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아직 신고 조사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부 그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다. 그리고 좀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사. 이 정도 지금. 현재까지 그 대면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대통령 부부의 어떤 이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나요?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있으면 그래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조사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애정이에요? 아니, 지금 우선 이미 시작했다?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아니 근데 이게 보도된 지가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서 전화로 한번 물어보고 이제 착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좀 전에는 또 대통령 부부는 원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예,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시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현재로서는 그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제가 사실 11일 날 지금 취임해서 아직 그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는 없어서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아까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하고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석 같은 중대한 부패 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처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반부패 문제, 고위공직자의 부패 문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권익위가 안타까운 건 너무 지나치게 정책 판단에 매몰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국민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권익위원장님 그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 권익위 입장입니다. 예, 국무조정실장님. 예, 오늘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그 명품백은 지금 현재 어디 보관되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그건 대통령실만 알 수 있나요? 글쎄,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예, 저 별로 안 궁금합니다. 안 궁금해요? 네. 총리실 소관이 아니다. 네.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선물이라는 게 굳고 기속되고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나중에 이제 임기 후에 이관이 되려면 무슨 공식적인 관계, 공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거가 해당이 되겠죠? 사적으로 받은 것까지 그렇게 의무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뭐 그 규정을 살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답변 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요. 어렵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디 보관되어 있는지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정말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저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맡겼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여서 혹시 국조실장에서 아시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금융위원장님께서 우리 저 PF 관련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요. 제 문제는 이제 이 태영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이제 문제는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우려가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태영건 하도급 공사 현장에 90여 곳에서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금융위원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사업장이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고요. 예. 법정관리 들어갔으면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워크아웃 들어가서 일단 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채권단하고 태영하고 또 정부 부처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그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임금 체불 같은 거, 예. 요거는 저희가 채권단 태영하고 이렇게 또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요걸 다 이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특히 이제 외담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도가 좀 소진이 돼서 뭐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 현재 조치를 잘 취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 문제도 좀 해결하려고 그 태영 측하고 그 채권단하고 협의 중이다.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융당국이 해야 될 적극적인 역할은 이 국면에서 어떤 건가요? 저희도 역할을 하지만 예. 워크아웃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채권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태영 간의 기본적인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정부는 당연히 이게 이제 금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분양자 문제라든가 아니면 협력업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를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권단하고 그다음에 그 태영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구도로 저는 유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가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지 건설업 전반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은 여전히 유효하신 거죠? 그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태영 그 가능성 하나는 태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보다도 이제 그 자체 사업으로 그러니까 PF 사업장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했고 또 이제 다른 사업장보다 이제 우발채무 규모가 좀 크다는 그러한 얘기는 도중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금강 원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H지수 ELS 손실 사태에 대한 내용을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소위 이제 피해자들이 이 불안전 판매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런 내용 좀 설명을 좀 들어보니 가입을 재촉한 사례, 또 고령 고객들을 우리도 다 가입했으니까 안전하다고 해서 충분한 상품 미연세 설명 없이 가입했다, 이런 내용 증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전 판매 문제는 과거 몇 번 펀드 판매에서도 계속 제기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금융당국이 사전에 철저하게 좀 대비하고 조사해서 이런 피해들이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도대체 불가능한 겁니까? 금강원장 한번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DLF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위 규제 시스템이라든가 모범 기준 그리고 금소법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온 것은 맞고 금융 투자 상품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점에 저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볼 지점도 맞다고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고, 다만 이제 어쨌든 이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투자를 한 사람들과 또 그 과정에서의 금융회사들의 적절하지 않은 적합성 원칙 위반이라든가 설명의무 위반들은 또 각각의 쟁점으로 따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게 하나로만 결론 내리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고, 다만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고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엄중하게 이 사안을 보고 향후 어쨌든 간에 과거의 잘잘못뿐만 아니라 향후 개선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